55세 은행 지점장, 퇴직 후 놀겠다더니 1년 만에 후회한 이유. 퇴직 후 당신은 정말 자유로울 수 있을까? 나는 이제 회사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할 거야. 이런 말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죠? 평생 일만 하며 살다가 드디어 퇴직을 맞이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자유로운 삶을 꿈꿉니다.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겠다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죠. 하지만 과연 현실은 그럴까요? 오늘은 한때 안정된 직장에서 인정받던 55세 은행 지점장이 퇴직 후 단 1년 만에 후회한 이유를 통해 은퇴 후 삶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 3가지를 들어 은퇴를 앞둔 분들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을 짚어보겠습니다. 1. 평생 일만 했는데 은퇴하고 나니 할 게 없어요. 첫 번째 사례 30년 차 은행원의 허무한 은퇴 후 일상. 55세에 은퇴한 어씨는 은행에서 30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지점장까지 오르며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고 퇴직 후에는 여행도 다니고 여유롭게 지낼 거야. 라고 기대했죠. 그런데 문제는 딱 6개월 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늦잠도 자고 밀린 드라마도 보고 친구들과 골프도 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성취감도 없이 무료한 하루가 반복됐습니다. 회사 다닐 땐 하루가 너무 바빴는데 지금은 하루가 너무 길어. 도대체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보다 늦게 퇴직한 후배들은 여전히 회사에서 바쁘게 움직이는데 난 그냥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고 있어. 결국 어씨는 은퇴 후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나는 이제 사회에서 쓸모없는 존재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며 무기력해졌죠. 해결책. 은퇴 전부터 새로운 역할과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퇴직 후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2. 돈 걱정 없이 살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빨리 줄어드는 노후 자금. 두 번째 사례 퇴직금 5억, 3년 만에 바닥난 B씨. B씨는 55세에 퇴직하며 5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평생 걱정 없이 살겠지?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은퇴 후 생활비를 계산해 보니 상황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자녀 대학 등록금, 유지비가 많이 드는 큰 집, 골프, 여행 등 퇴직 후에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다 보니 3년 만에 퇴직금이 거의 바닥났습니다. 돈이 이렇게 빨리 줄어들 줄 몰랐어. 이제 무슨 일을 해야 하나? 결국 B씨는 퇴직 후 3년 만에 생활비 문제로 재취업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다 보니 마땅한 일자리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해결책. 퇴직 후 매월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단순히 소비할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운용할 것인지 계획이 필요합니다. 3. 아내와 함께 여행 다닐 줄 알았는데 퇴직 후 부부 싸움만 늘었다. 세 번째 사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며 생긴 갈등. C씨는 은행을 퇴직한 후 아내와 세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을 가기 전부터 부부 사이에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아내와 하루 종일 붙어 있게 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내가 평생 돈 벌어오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럼 나 혼자 애 키우고 집안일 하느라 힘들었던 건? 서로의 역할이 바뀌면서 사소한 말다툼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결국 C씨 부부는 1년 만에 별거를 고려할 정도로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은퇴 후 부부 관계가 깨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서로에게 불만이 쌓이고 오랜 시간 다르게 살아온 생활 패턴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해결책. 은퇴 후 부부가 각자 할 수 있는 취미나 활동을 찾아야 합니다. 퇴직 전부터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미리 조율해야 합니다. 퇴직 후 삶, 이렇게 준비하면 후회하지 않는다. 위 사례들을 보면 퇴직 후 삶은 철저한 준비 없이는 생각처럼 여유롭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퇴직 후 후회하지 않으려면 퇴직 후 할 수 있는 역할과 목표를 미리 정해라. 노후 자금 운영 계획을 철저히 세워라. 부부 관계를 퇴직 전에 조율하고 각자 독립적인 활동을 유지하라. 퇴직은 끝이 아닙니다. 퇴직 후에도 가치 있는 삶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준비한다면
퇴직 후에도 후회 없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퇴직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퇴직 후 삶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과학적 근거로 본 현실적인 대비책. 앞서 이야기한 사례들을 보면 퇴직 후 삶은 막연한 기대와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퇴직 후 할 일이 없어 무기력해지고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드는 생활비에 불안해지고 가족 관계에서 갈등이 심화되는 등 이런 문제들은 단순히 심리적 문제가 아니라 퇴직 후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 부족과 대비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퇴직 후 후회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번에는 과학적 연구와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퇴직 후 삶을 설계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무기력한 은퇴 후의 심리적 이유, 뇌과학이 말하는 목적 있는 삶의 중요성. 퇴직 후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해지는 이유는 단순한 할 일 부족이 아닙니다. 뇌의 구조적인 변화 때문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우리의 뇌는 목적을 잃으면 기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전두엽 의사 결정과 계획을 담당하는 뇌 영역은 정년퇴직 후 활동이 줄어들면서 빠르게 위축됩니다. 이는 치매와 같은 뇌퇴화뿐만 아니라 우울증과 무기력증을 유발합니다. 하버드대 연구. 퇴직 후에도 적극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은 전두엽 기능이 유지되며 뇌신경 가소성 NeuroPLASTICITY 활성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퇴직 후에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해야 건강한 정신과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 퇴직 후에도 꾸준한 학습과 도전적인 활동을 유지하라. 사회적 역할을 계속해서 찾아라. 자원봉사, 강의, 창업, 취미활동 등 단순한 취미가 아닌 지속적인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하라. 2. 퇴직 후 돈 문제 숫자가 아닌 지출 패턴이 핵심이다. 퇴직자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내가 가진 돈이 얼마냐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HBR의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경제적 안정은 소득 수준이 아니라 소비 패턴에 의해 결정됩니다. 소득이 많아도 소비를 조절하지 못하면 퇴직 후 경제적 불안은 피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적더라도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경제적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 미시간대 연구. 퇴직 후 평균적으로 첫 5년간 소비가 가장 급격히 증가하는데 이는 젊었을 때처럼 지출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하지만 퇴직 후의 재정 구조는 근로소득이 없다는 점에서 전혀 다르며 지출을 관리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빠르게 자산이 소진됩니다. 해결책. 퇴직 전부터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은퇴 후의 생활비를 실제 지출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해보라. 소비 습관을 미리 조절하여 퇴직 후에도 경제적 불안을 최소화하라. 연금 외 추가적인 소득원을 마련하라. 부동산, 투자, 프리랜서 등. 3. 퇴직 후 부부 관계가 악화되는 이유 인간관계 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해결책. 퇴직 후 부부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단순한 시간이 많아져서가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할 변화에 대한 심리적 충격 때문입니다. 남편은 퇴직 후 회사에서 인정받던 나가 사라지면서 심리적 상실감을 겪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오랜 시간 혼자 생활하던 패턴이 깨지면서 새로운 관계 조정이 필요해집니다. 사회심리학 연구 결과. 미국 UCLA의 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 부부 관계의 만족도를 높이려면 각자의 독립적인 활동과 함께하는 활동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결책. 서로 독립적인 취미 생활을 유지하라. 공통의 취미를 만들어라. 여행, 요리, 운동 등. 퇴직 후에도 나만의 공간과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미리 대화하라. 마무리. 은퇴 후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꼭 준비해야 할 3가지. 퇴직 후에도 목적을 만들어라. 뇌 건강 유지. 소득보다 지출 패턴이 중요하다. 재정적 안정. 부부 관계는 독립성과 공통 관심사를 균형 있게 유지하라. 퇴직은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준비 없이는 오히려 후회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서 퇴직 후에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 어떤 삶을 꿈꾸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고민을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은퇴 준비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먼저 드시나요? 회사 다니면서 매일 야근하고 진급 경쟁에 시달리고 그러면서도 아이들 학원비에 생활비까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은퇴하면 편하게 살아야지 하는 막연한 희망을 품기도 해요.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은퇴 후엔 좀 더 자유롭고 여유로운 생활을 기대하곤 하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정하고 조금만 삐끗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위기에 빠질 수 있어요. 오늘은 딱 그 현실을 보여주는 대기업 구매팀장으로 30년간 일하고도 은퇴 후 반지하로 추락하게 된 64년생 분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분 말고도 비슷한 상황을 겪은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또 우리가 어떤 점을 미리 대비해야 하는지 사례 3가지를 중심으로 풀어보겠습니다. 1. 64년생 대기업 구매팀장 정년퇴직 후 새 출발이 반지하라니. 먼저 주인공인 64년생 김모 씨 이야기예요. 김 씨는 30년 동안 국내 굴지의 대기업 구매팀에서 근무했어요. 흔히 말하는 안정적이고 괜찮은 직장을 다녔던 거죠. 대학도 좋은 곳 나왔고 능력도 인정을 받아 꾸준히 승진했어요. 팀장 자리에 오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남들 시선에는 저 사람은 평생 안정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겠다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은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다고 해요. 50대 초반까지도 어떻게든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다 보니 퇴직이 가까워올수록 더 불안해지고 조급해졌던 거죠. 그래서 급하게라도 재테크를 해보겠다고 여기저기 기웃거렸고 결과적으로 무리한 주식 투자와 친구 따라 들어간 부동산 프로젝트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정년퇴직 후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은 그 투자라는 이름의 구멍에 쏙 들어가 버렸고 그나마 가지고 있던 아파트도 대출에 묶여 있었어요. 결국 은퇴 1년 만에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집을 처분해야 했고 남은 돈으로 전세조차 구하기 힘들어 반지하 방으로 들어가게 됐죠.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그 좋은 직장 다니던 사람이 하며 놀라워했지만 본인 말로는 뭘 어떻게 내 인생도 이렇게 되는 줄 몰랐다라는 대답뿐이었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김 씨가 전혀 준비를 안 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은퇴 후를 생각해서 퇴직금 정도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겠다고 믿었죠. 하지만 제대로 된 재무 설계 없이 일단 큰 돈을 굴려보겠다는 욕심으로 뛰어들었다가 실패한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정신적인 데서 나타나는데 늘 가슴속에 나는 30년간 대기업에서 일했던 사람이야 라는 자부심이 있었던 만큼 반지하로 내려앉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자괴감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2. 비슷한 은퇴 실패 사례 3가지. 이제 김 씨의 사례만 보곤 저 사람은 운이 없었네 하고 넘어가긴 좀 섭섭하죠.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사례를 더 알아봐야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3가지 사례를 통해 은퇴 준비의 복병이 뭔지 함께 살펴볼까요? 1. 63년생 초등학교 교사 집 한 채로는 안심일 줄 알았어요. 첫 번째 사례는 63년생 초등학교 교사로 정년퇴직하신 분이에요. 교직에 몸담은 세월이 길었고 공무원 연금이 있으니 어느 정도는 안심이라고 생각하셨죠. 다만 퇴직 무렵 아이가 갑작스럽게 유학을 가겠다고 하면서 학비와 생활비가 크게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집 한 채 있으니 필요하면 담보 대출을 좀 쓰자는 가벼운 마음이었답니다. 그런데 아이가 유학 중 병원 신세를 지게 되면서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발생했어요.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결국 주택담보대출을 반복했고 연금의 상당 부분을 대출 상환에 쓰다 보니 생활비 자체도 빠듯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월급 대신 고정적으로 들어오던 연금도 날아갈 지경이 됐죠. 이분은 교사가 이 정도면 평범한 회사원은 얼마나 더 힘들겠냐. 내 퇴직 후
인생이 이렇게 빡빡할 줄은 정말 몰랐다라고 하소연하고 계십니다. 이 65년생 중소기업 대표, 내 사업이 은퇴 보장이 될 줄 알았는데. 두 번째 사례는 65년생 중소기업 대표입니다. 직원 수가 많진 않지만 나름대로 업계에서 인정을 받던 회사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은퇴가 임박해 오는데 본인은 사업을 그대로 물려주거나 매각해서 이익을 남긴 뒤 편안히 살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경기 침체와 업계 경쟁력 하락으로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회사를 유지하려면 추가 투자가 필요했습니다. 결국 대표이면서도 오히려 외부 투자자들에게 지분을 넘기는 상황이 됐고 본인에게 남은 건 사실상 빚과 책임뿐이었죠. 연봉이나 배당이 있으니 좀 괜찮지 않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회사가 휘청거리니 그마저도 쉽지 않았어요. 결국 회사가 거의 정리 수순으로 접어들면서 본인은 어느 날 갑자기 실업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내 사업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그게 곧 내 은퇴 보장이겠지라고 믿었다가 무너진 케이스예요. 60년생 자영업자, 가게라도 있으면 굶어 죽진 않을 줄 알았어요. 세 번째 사례는 60년생 자영업자 분이시죠. 이분은 퇴직 대신 꽤 이른 시기에 회사를 박차고 나와 치킨집, 카페 등 여러 가게를 차려왔어요. 초반에는 나름 잘 됐는데 경쟁이 워낙 심한 업종이라 몇 년 만에 매출이 바닥을 칩니다. 그래도 가게가 있으면 적어도 굶어 죽진 않잖아 라는 생각에 계속 버티려고 했어요. 대출까지 늘리며 버텼지만 결국 가게 문을 닫고 몇 천만 원의 빚까지 생겼습니다. 내 나이가 벌써 60대, 재취업도 쉽지 않고 이분은 여러 번 고민 끝에 작은 아파트 전세로 옮기며 월세 부담을 줄이려 했지만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보니 전세금도 빠듯했고 그 돈도 가게 부채에 먼저 써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월세도 벅찬 옥탑방에 살고 있어요. 이분 말씀으로는 일단 사업이 망하면 그 다음 도미노처럼 산 전체가 무너지는 느낌이라고 해요. 3. 은퇴 실패의 공통점 예상치 못한 일은 반드시 생긴다. 위 사례들을 보면 뭔가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모두 나름대로 내가 가진 직업적 안정성을 믿었고 혹은 지금 갖고 있는 자산을 굳게 신뢰했어요. 그리고 은퇴하면 저절로 뭔가 또 다른 길이 열리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도 조금씩 있었죠. 하지만 누구나 예상치 못했던 일급작스러운 경기 침체, 가족의 의료비 문제, 실패한 투자, 업계 환경 변화이 터지는 바람에 그동안 쌓아온 안정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이걸 보면 중요한 건 항상 혹시라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열어두는 태도예요. 은퇴 후엔 어차피 수입원이 크게 줄거나 끊기기 때문에 경제적 리스크가 실질적으로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소득 창출 능력이 급격히 줄어드는 시점에 큰 돈이 새어나가 버리면 회복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4. 우리가 배워야 할 점 철저하고 현실적인 플랜 B, 그리고 C까지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점을 배워야 할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분산 투자와 안전 자산 확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한 가지에 몰빵하지 않아야 해요. 지금 당장 수익률이 좋아 보인다고 전 재산을 거는 순간 위험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최소한의 안전 자산의 채권, 예적금, 보험 등은 확보해두고 나머지를 투자하는 게 기본이에요. 다양한 수입원 마련. 은퇴 후에도 소일거리든 파트타임이든 무언가 꾸준히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두면 좋습니다. 최근에는 1인 미디어나 온라인 강의, 각종 프리랜서 활동이 늘어났으니 본인의 경험과 기술을 살려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가족 및 주변과의 소통. 위 사례에서 보듯이 가족의 의료비나 자녀의 교육비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지출이 터질 수 있어요. 이를 미리 상의하고 자녀에게도 재정적으로 가능한 선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보다는 가족과 현실적인 대화를 통해 지출 계획을 잡아두는 게 중요해요. 또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내가 이만큼 사회적으로 성공했는데 은퇴 후 저렇게 살 순 없지 하는 자존심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예상치 못한 변화에 맞닥뜨리고 과거에 쌓아온 경력이나 지위가 힘을 못 쓸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직시하고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합니다.
5. 마무리 빨리 또는 늦게 찾아올 뿐 누구에게나 은퇴는 온다. 결국 은퇴는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의 차이지 반드시 온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시기를 어떻게 맞이하느냐일 겁니다. 대기업 구매팀장으로 30년을 일했던 64년생 김 씨도 처음엔 나만큼 오랜 경력을 갖춘 사람은 흔치 않으니 내가 은퇴 후에라도 뭔가 할 수 있겠지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고 오히려 퇴직 후에는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기 어려운 나이와 몸 상태가 발목을 잡았죠.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무리 안정적인 상황에 있어도 미래에 대한 가정은 언제든 깨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래도 난 할 수 있어 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구체적 숫자와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플랜이에요.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 갑자기 큰 돈이 나가야 할 때, 자녀가 유학이나 결혼으로 비용이 필요한 때, 가족 중 누군가가 건강 문제를 겪을 때 이런 여러 상황을 가정해보고 자산과 지출, 그리고 수입원을 점검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은퇴는 해도 삶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은퇴 후에도 인생은 계속됩니다. 오히려 퇴직 후에도 가벼운 프로젝트를 맡아보거나 소소하게 아르바이트하며 사회와 연결돼 있다고 느끼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아요. 반대로 은퇴하면 딱 끝, 무조건 쉬어야지라는 태도로 임하다가 예기치 못한 문제에 부딪히면 그게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 구매팀장으로 30년, 은퇴 후 반지하로 추락한 64년생의 충격적 현실이 사례는 안타깝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가 아니라 나도 저럴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하루하루 조금씩 내 미래 시나리오를 그려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혹시 막연히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믿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부터라도 가계부나 재무 설계를 다시 꺼내보고 필요한 부분을 수정해 보세요. 주변에 전문가가 있다면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고요. 가장 중요한 건 나 혼자만의 생각에 갇히지 말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수치와 계획을 세워 나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모두 은퇴 후에도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라이프를 만들어가길 바라며 여기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60세 은퇴한 은행 지점장, 돈 많아도 무료했다. 다시 웃게 된 이유. 서론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다. 이제 나는 은퇴를 준비할 만큼 충분히 벌었어. 지점장으로 일하며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온 김성민 60세 씨는 그렇게 생각했다. 월급도 높았고 퇴직금도 넉넉했다. 연금도 나온다. 아내와 오랜만에 여행도 가고 편하게 살 날만 남았다고 믿었다. 그런데 은퇴 후 첫 한 달은 좋았다. 아침에 일어나 천천히 신문을 읽고 커피도 한잔하며 이제야 좀 쉬는구나 싶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면서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루 종일 특별한 할 일도 없고 아침에 일어나도 기분이 좋지 않았다. 친구들은 여전히 회사에 나가 바쁘게 일하는데 자신만 멈춘 것 같았다.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허전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이런 공허함을 느낀다. 열심히 살아왔으니 이제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쉬다 보면 지루함과 외로움이 몰려온다. 은퇴 후 삶은 돈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뒤늦게 깨닫는 사람들이 많다. 은퇴 후에도 즐겁고 의미 있게 사는 법이 따로 있다. 그 방법을 3가지 사례를 통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1. 퇴직 후 내가 쓸모없는 사람인가? 다시 의미를 찾은 62세 전직 은행 지점장. 김성민 씨가 가장 괴로웠던 건 내가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하는 감정이었다. 35년 동안 은행에서 일하며 직원들을 이끌고 지점을 성장시키는 것이 그의 인생이었다. 그런데 퇴직한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 하루 종일 TV를 보다가 오후가 되면 무료함에 친구들에게 연락했지만 다들 바빠서 자주 만나기도 어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후배 직원이 연락을 해왔다. 지점장님, 요즘 뭐 하세요? 저희 신입 직원들 금융, 상담, 교육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엔 망설였다. 내가 그런 걸 해야 하나? 하지만 해보기로 했다.
후배들에게 은행 업무 노하우를 전수하면서 김성민 씨는 다시 살아나는 기분을 느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기뻤다. 결국 그는 은퇴 후 금융 교육 강사로 활동하며 의미 있는 삶을 되찾았다. 교훈. 은퇴 후에는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다.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활동 멘토링, 강의, 자원봉사 등을 찾으면 삶의 활력이 생긴다. 2. 퇴직하면 여행이나 다녀야지. 결국 집에만 있던 58세 전직 공무원의 변화. 박영수 58세 씨는 공무원으로 정년 퇴직을 했다. 퇴직 전에는 은퇴하면 전 세계 여행을 다녀야지 라고 다짐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첫 여행을 다녀오고 나니 남은 시간은 그냥 무료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TV만 보고 가끔 친구들과 술 한잔하는 게 전부였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에서 도보 여행 모임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처음엔 그냥 운동 삼아 나가봤는데 걷는 동안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재밌었다. 그렇게 동호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 지금은 전국 방방곡곡을 걸으며 여행 기록을 남기고 블로그까지 운영하는 중이다. 덕분에 퇴직 후에도 새로운 목표가 생겼고 건강까지 좋아졌다. 교훈. 여행 은퇴 후의 정답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즐길 수 있는 취미와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한다. 3. 가족과 시간을 보내면 될 줄 알았다. 아내와의 거리감에 놀란 60세 대기업 부장의 선택. 이정훈 60세 씨는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다 은퇴했다. 이제는 아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정작 은퇴 후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 아내는 그동안 남편 없이 혼자 생활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고 은퇴한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게 불편했다. 작은 일로도 싸움이 자주 벌어졌다. 결국 이정훈 씨는 고민 끝에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목공을 배우기 시작했다. 평소에도 DIY를 좋아했기에 지역 공방에서 취미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직접 만든 작품을 판매하는 수준까지 되었다. 그렇게 바쁜 일상을 보내면서 부부 관계도 자연스럽게 좋아졌다. 각자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교훈. 은퇴 후 부부 관계를 위해서는 각자의 생활도 중요하다. 새로운 취미나 도전을 통해 자기만의 삶을 만들어야 한다. 결론. 은퇴 후에도 즐겁게 살려면 계획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을 막연히 쉬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계획 없이 쉬면 삶이 공허해진다. 위 사례에서 보았듯이 은퇴 후에도 사회적 역할을 찾고 지속 가능한 취미를 만들고 가족과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성민 씨도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닌가? 라는 고민을 하지 않는다. 그는 여전히 후배들에게 금융 강의를 하며 보람을 느끼고 여행도 즐기고 가족과도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은퇴 후에도 행복하게 사는 법은 결국 새로운 의미를 찾는 것에서 시작된다. 당신은 은퇴 후 어떤 삶을 계획하고 있는가? 지금부터라도 취미, 목표, 사회적 관계를 고민해보자. 인생은 은퇴 후에도 계속된다. 은퇴 후에도 성장하는 삶, 배움이 답이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를 마침표처럼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 은퇴는 새로운 인생의 쉼표일 뿐이다. 그동안 일하느라 바빠서 미처 하지 못했던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사람은 평생 배우며 성장할 때 가장 즐거움을 느낀다. 은퇴 후에도 계속 배우며 발전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다. 1. 내가 이제 와서 뭘 배우겠어? 65세, 영어를 다시 시작한 전직 은행원의 이야기. 김성민 씨는 60세 은퇴 후 무료함을 느꼈다. 하지만 은퇴한 지 5년이 지나면서 한 가지 후회가 생겼다. 평생 은행에서 일하며 해외 출장도 다녔지만 영어를 원활하게 하지 못했던 게 아쉬웠다. 나이 들었는데 영어를 배운다고 될까? 처음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 학원에 등록했다. 처음엔 단어 하나 외우는 것도 버거웠지만 점점 흥미를 느끼게 됐다. 외국인 친구들과 대화도 시도하고 유튜브 강의를 보며 공부하는 게 하루의 즐거움이 됐다. 교훈. 은퇴 후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뇌를 계속 활성화하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배우는 과정 자체가 삶의 활력이 된다. 2. 은퇴 후 무료함을 해결한 최고의 방법. 새로운 자격증 도전에 성공한 62세 퇴직자의 이야기. 이정훈 62세 씨는 대기업에서 정년 퇴직한 후 한동안 방황했다. 하지만 우연히 바리스타 자격증을 준비하는 친구를 보면서 흥미가 생겼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그런데 배우다 보니 커피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결국 그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했고 은퇴 후 커피 관련 작은 강의까지 진행하게 됐다. 교훈. 은퇴 후에도 자격증 공부를 하면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 취미가 직업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도 넓어진다. 3. 기술 하나 배우니 인생이 달라졌다. 58세 컴퓨터 배워 유튜버가 된 이야기. 박영수 58세 씨는 공무원 퇴직 후 디지털 기기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 하지만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다가 나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고 편집을 배우는 게 어려웠다. 하지만 꾸준히 배우면서 점점 영상 편집이 익숙해졌고 나중엔 퇴직 후 생활을 공유하는 유튜브 채널까지 만들었다. 현재 구독자가 1만 명을 넘었고 월 수익도 나오기 시작했다. 교훈. IT 기술을 배우면 은퇴 후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나의 경험과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이 가치가 될 수 있다. 배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소통할 기회가 늘어난다. 결론. 은퇴 후 배움이 삶을 바꾼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무료함과 외로움을 느끼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면 삶의 의미가 다시 살아난다. 배우는 과정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새로운 직업이나 취미를 가질 수도 있다. 지금 당신이 배워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은퇴 후에도 성장하는 삶을 위해 오늘부터라도 작은 배움을 시작해보자. 은퇴 후에도 일하고 싶어요? 이 질문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한참을 고민합니다. 사실 은퇴라는 건 인생에서 맞이하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입니다. 젊을 때는 회사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일하고 월급을 받았지만 정년을 맞이하면 상황이 180도 달라지죠. 어디에서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이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 특히 요즘처럼 100세 시대를 맞이한 상황에서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사회에서 필요하다는 존재감이 은퇴 후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62세에도 하루 30만 원씩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내 나이에 가능할까? 라고 의심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직업을 통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은 3개월 만에 배울 수 있는 자격증 하나로 평생 직업을 만든 사례를 살펴보면서 은퇴 후 삶을 대비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은퇴 후에도 돈 버는 법. 3개월 교육으로 인생 역전한 62세 박 씨의 이야기. 박 씨는 대기업에서 35년을 근무하고 정년 퇴직한 뒤 이제 좀 쉬면서 살아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퇴직금은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었고 국민연금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집에 있으면 하루 종일 TV만 보고 가족들도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죠. 그러던 중 우연히 지인을 통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물마다 법적으로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자격증만 따면 수요가 꾸준하다는 사실을 듣고 관심이 생겼죠. 배우는 기간도 단 3개월. 훈련받고 필기시험만 통과하면 취업이 가능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교육을 마친 후 바로 계약직으로 일하게 되었고 현재는 한 건물에서 소방안전관리자로 하루 6시간만 일하면서 일당 3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연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돈도 벌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교훈. 은퇴 후에도 필요한 직업은 있다. 빠르게 배울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을 익혀야 한다. 2. 나 같은 사람도 가능할까? 59세 주부가 재취업에 성공한 비결. 김 씨는 전업주부로 30년을 살다가 남편이 퇴직하면서 경제적 부담이 커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일해본 경험도 없고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생활비 걱정을 하다 보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김 씨가 선택한 건 방과 후 돌봄 교사였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인데 교육 이수만 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고 경력이 없어도 지원 가능했습니다. 나이 때문에 걱정했는데 오히려 아이들에게 엄마 같은 존재가 되어주니 학교에서도 환영하더라고요. 지금은 하루 5시간 일하면서 월 25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 말로는 퇴직한 남편보다 내가 더 많이 벌고 있다며 웃었습니다. 교훈 나이에 상관없이 내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직업을 찾으면 은퇴 후에도 얼마든지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다. 3. 58세 자영업자. 가게 접고 선택한 이 자격증 덕분에 재기 성공. 이 씨는 20년 넘게 작은 식당을 운영했지만 코로나 이후 손님이 줄면서 결국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남들은 50대 후반이면 벌써 안정된 노후를 생각하는데 저는 무일푼이었어요. 너무 불안했죠. 우연히 취업지원센터에서 건설기계조종사 자격증을 추천받았습니다. 포크레인, 굴착기 같은 중장비 조작을 배우는 과정이었는데 의외로 나이 제한도 없고 배우는데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죠. 3개월 만에 교육을 끝내고 취업을 알아봤더니 경력 없이도 일당 30만 원을 주는 곳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공사 현장에서 일주일에 4일만 일하면서도 월 400만 원 이상 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요즘은 너무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요. 무엇보다 일하는 게 재미있어요. 교훈 기존의 직업이 사라져도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면 다시 일어설 기회는 반드시 온다. 결론 은퇴 후 돈과 보람을 동시에 잡는 법. 은퇴 후에도 계속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싶다면 무조건 빠르게 배울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위에서 소개한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소방안전관리자, 방과 후 돌봄교사, 건설기계 조종사 같은 직업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직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3가지 포인트 정리.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 것. 3개월이면 충분한 기술도 많다.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도전을 할 것. 내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직업을 찾으면 기회는 많다.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일을 할 것. 그래야 꾸준히 일할 수 있고 보람도 느낄 수 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도 3개월 후 하루 30만 원 버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평생 직업을 위한 현명한 선택. 앞서 3명의 사례를 통해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는 또 다른 고민거리입니다. 이제는 은퇴 후에도 평생 직업을 유지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돈만 보고 선택하면 실패한다. 내 몸과 생활 패턴에 맞는 직업이 답이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돈이 되는 일을 찾습니다. 물론 수입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어떤 환경에서 일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62세 박 씨가 선택한 소방안전관리자는 하루 6시간 근무하며 앉아서 일할 수 있습니다. 반면 58세 이 씨가 선택한 건설기계조종사는 신체 활동이 많고 야외에서 일하는 직업입니다. 어떤 직업이든 돈을 벌 수 있지만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지 생활 패턴과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무리하게 육체 노동을 하면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고 반대로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하면 금방 지쳐버릴 수도 있죠. 체크리스트 은퇴 후 직업 선택 기준. 하루 몇 시간 일할 수 있는가? 앉아서 일할지 움직이며 일할지? 정해진 근무 시간이 좋은지, 유동적인 스케줄이 좋은지? 초보자가 배우기 쉬운가? 정년 없이 오래 할 수 있는가? 위 질문을 고려하며 직업을 선택해야 버틸 수 있는 직업을 찾을 수 있습니다. 2. 경쟁 없는 직업을 선택하라.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직업은 따로 있다. 은퇴 후 가장 힘든 점은 젊은 사람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5060대가 2030대와 같은 속도로 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나이 많은 사람이 더 유리한 직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젊은 사람들은 잘 안 하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을 선호하는 직업이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소방안전관리자, 법적으로 필요한 자격증이라 경쟁이 적음. 방과 후 돌봄 교사 아이들에게 인생 경험 많은 사람이 더 선호됨. 경비, 주차관리, 시설관리 젊은 사람들은 기피하지만 은퇴 후엔 안정적인 직업. 전문 상담사, 노인 상담, 부모 교육 상담 등 나이 많은 사람에게 신뢰가 가는 직업. 강사 자격증 강의, 온라인 교육 등 경험이 중요한 분야라 연령이 크게 문제되지 않음. 결론 은퇴 후 직업은 무조건 젊은 사람과 경쟁하지 않는 분야를 골라야 한다. 3. 한번 배워두면 평생 먹고 사는 직업을 찾아라. 어떤 직업은 기술을 배우면 평생 써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직업을 선택하면 은퇴 후에도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죠. 대표적인 직업들. 자격증 기반 직업 소방안전관리자, 전기기사, 건설기계조종사 등 한 번 따면 계속 활용 가능. 온라인 강사, 컨설턴트 기술이 아닌 경험이 중요한 직업. 번역, 교정, 글쓰기 사무실 없이 온라인으로 가능, 체력 부담 없음. 목공, 도예, 캘리그래피 등 공예 기술 취미로 시작해도 수익 창출 가능. 이런 직업들의 장점은 체력이 약해져도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배운 기술이 10년 후에도 여전히 돈이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은퇴 후에도 소득의 다변화를 만들어라. 마지막으로, 은퇴 후에는 한 가지 수입에만 의존하면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62세 박 씨는 소방안전관리자로 하루 30만 원을 벌지만 만약 건강 문제로 일을 쉬게 되면 바로 수입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소득을 다변화하는 것. 즉, 한 가지 직업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개의 소득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시. 본업 강의 소방안전관리자, 관련 자격증 강사. 본업 온라인 수익 건설기계 조종사, 유튜브 운영 교육 영상 공유. 본업 재테크 돌봄 교사, 소규모 투자, 부동산, 주식, 배당주 등. 핵심은 시간 대비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적게 일하면서도 꾸준한 수익을 만드는 것이 은퇴 후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결론 은퇴 후 준비된 사람만이 살아남는다. 지금까지 은퇴 후에도 평생 직업을 유지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한 줄 요약. 나이와 체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라. 젊은 사람과 경쟁하지 않는 직업이 유리하다. 한번 배우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을 익혀라. 소득의 다변화를 만들어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라. 은퇴 후에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준비된 사람만이 노후를 즐길 수 있다는 것.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지금 당장 3개월 안에 배울 수 있는 자격증이나 기술을 하나 찾아보세요. 이 작은 선택이 10년 후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지도 모릅니다.